중졸 검정고시 한국사 8. 자, 이제 임시정부 그 다음 장부터 한번 볼게, 얘들아.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야. 3번 물산장려 운동 기억나나요? 일본 제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쓰자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평양에서 시작이 됐고 조만식 씨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품을 더 많이 쓰자는 거죠. 거기에 나왔던 구호,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걸로도 포스터 만들었던 사람들 있죠? 네, 기억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청산리 대첩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무장 투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첩이었던 거예요. 크게 이긴 걸 대첩이라고 하는데요. 청산리 대첩입니다.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과 여러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저기 우리나라 백두산 근처에서 일제강점기에 거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 봤어요? 그 봉오동 전투 직후에 있었던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그리고 한인애국단 발표합시다. 폭탄 투척 단체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조직을 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 두 분이 계세요. 봉 형제죠. 진짜 형제는 아니고요. 이봉창. 도쿄로 가서 일본 국왕 암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상하이에 가서 일본군이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을 하고 있는 곳에 물통 폭탄을 투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조선인들도 계속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그 다음 60만세 운동은요. 순종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돌아가셨을 때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연결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3.1 운동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요. 이거를 주도했던 세력이 이제 학생들이에요. 이게 좀 독특한 점이죠. 그래서 순종 인산일에 장례일에 대규모 만세 시위가 있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선생님이 이 얘기하면 기억날 거예요. 광주에서 나주를 왔다 갔다 하는 토학 열차에서 박준채라는 학생이 후쿠다라는 학생이 자기 사촌 누나를 자꾸 놀리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폭력 사태가요. 일본 여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 사건이 원인이 되었고 한일 학생들이 대규모로 추후에 충돌을 하게 되면서 3.1 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 됩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막 수업도 거부하고 나가서 운동을 다 해요. 한국 광복군 밑줄 칠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부대예요. 연합군, 그러니까 다른 미국이나 영국군과 함께 항일 독립전쟁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과 합동으로 국내 침투,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을 했었으나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이 작전은 실행되지 못했죠. 그리고 조선어학회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는 준비를 다 해요. 여러분들 이 조선어학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우리 같이 본 거 기억나나요? 말모이였죠? 네.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의 주요 인물들 한번 짚어볼게요. 인물들이 한 일들을 보여주고 그 인물을 선택하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박영효. 일본의 사절로 가면서 태극기를 처음 이분이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계합파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 아까 나왔던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했고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을 했습니다.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했고요. 중국의 리순 감옥에 갇혀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 한인애국단을 결성을 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내기도 했고 백범일지를 저술합니다. 현대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하기도 했고 북한의 평양으로 가서 협상을 하는 남북협상을 추진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잘 외워보세요.